세무사가 알아야 할 노무. 이번 시간에는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가족 돌봄 휴가. 예. 우리 세무사님들이 연차 휴가, 월차 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한데 육아휴직. 근데 가족 돌봄 휴가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 그거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2020년 1월 1일부터 들어온 제도예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 돌봄 휴가라고 이제 요게 만들어졌고, 요거 이전에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성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즌2입니다. 시즌2로 요 휴가라는 것을 도입했다는 거죠. 가족 돌봄 휴가.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먼저 코로나 사전에 입서서 요 휴가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 한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가족 돌봄 휴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급입니다. 무급. 요런 측면에서 뭐하고 비교되나요? 요 측면에서 연차하고 비교되죠. 예. 연차는 똑같이 법에 있는 거지만 요거는 유급이죠. 유급. 그에 반해서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이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세무사님들께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가족 돌봄 휴가는 사용하는 일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며칠일까요? 며칠? 예. 10일입니다. 10일. 10일만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도 물으세요. 더 주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더 주는 건 상관없죠. 어디까지 근로자를 위한 거니까. 근데 최소한 줘야 되는 게 10일이라는 말씀이고. 자, 그에 반해서 우리 비교해 봅시다. 세무사님들. 연차는 며칠일까요? 요거는 이제 15일이죠. 예. 요렇게 약간 차이가 난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유를 봅니다. 사유. 여기는 사유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갈 수 있는 사유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제가 보니까 한 3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질병, 그리고 사고, 그 다음에 양육. 요 3가지에 한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연차 휴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유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가장 대비되는 게 요 3가지입니다. 연차와. 자, 그래서 A라는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양육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연차를 쓸 수도 있고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업장마다 또 근로자 사정에마다 약간 달라지는데, 그랬을 때 우리 세무사님들이 또는 자문사에서 상담이 왔을 때 요런 포인트가 차이 난다고 일단은 설명을 하시면서 쭉 근로자들하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 또 있는 게 지원금 제도가 있어요. 지원금. 요거를 보시면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거를 선택을 했을 때는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지만 이걸 쓰겠죠. 그리고 연차라는 걸 먼저 쓸 것 같은데 연차는 딱 15일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 전에 사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보충적인 제도로 들어온 게 연차 휴가 제도, 가족 돌봄 휴가 제도인데, 그래서 요 지원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 가족 돌봄 휴가는. 그래서 요거는 부부가 각각 1인당 1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하루에 5만 원의 지원금이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 연차하고 구별되죠. 연차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차 없습니다. 연차와 관련해서 정부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원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 지원금을 받는 사유는, 여기 아까 제가 가족 돌봄 휴가의 사유는 질병, 사고, 양육 3가지라 말씀드렸는데, 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 앞에 2개,
앞에 두 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디? 요 양육에 한해서만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애가 유치원이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오픈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회사를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애를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족 돌봄 휴가를 썼다. 요럴 경우에 한해서 지원금이 지원되는 거지. 아니 뭐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집에 제가 가족 돌봄 휴가를 써야 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가족 돌봄 휴가는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원금 요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게 요 가족 돌봄 휴가의 뭐 전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전에는 좀 생소했던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요 가족은 원칙적으로 직계만 됩니다. 첫 번째는 직계만 되고 두 번째는 조부모까지 됩니다. 조부모에서 손자까지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들어오는 분들을 가족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 두 번째 본인의 어떻게 보면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인정한 게 요 가족 돌봄 휴가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연차 휴가는 워낙 최근 들어서 뭐 개정도 많이 됐고 우리 사업장에서도 이제 근로자들의 요구사항, 예전에는 연차 휴가하면 그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뭐 없지 않느냐, 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근데 요즘에는 다 따집니다. 왜 우리 사업장에 연차 없습니까? 왜 여름 휴가를 우리 연차로 대체합니까? 왜 국경일에 연차로 대체합니까? 이런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세무사님들도 연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이게 설명도 할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분쟁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이 중요하고요. 자, 일단 연차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요 코로나 사태와 연관돼서 그런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자, 연차는 정리를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죠. 대표님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에 이 연차 휴가가 적용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차 대체 제도가 우리 사업장 또는 우리가 자문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에 많이 퍼져 있는데 그 외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국경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됐죠. 연차 대체 제도를 하는 게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30명으로 이제 지금 나오는데 30명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금지가 되는 거고 30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5인 이상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 또는 우리가 자문하는 사업장이 언제 이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면은 연차 제도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게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와 연결되어서 포인트가 되는 게, 그러면 연차는 어떤 식으로 근로자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지 반대로 설명하면 연차는 내가 사업주에서 일방적으로 가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건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전번 주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항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출근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해서 연차를 쓰는 경우와 회사가 원해서 연차 휴가를 쓰는 경우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죠. 근로자가 원해서 연차를 직원들이 가는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이니까 이건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근로자는 당연히 연차를 가고 싶지만 우리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를 찍어내는 공장이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생필품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인해서 너무나 바쁘다,
뭐 우리가 택배 상자를 만드는 회사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연차를 쓰고 싶다고 신청을 하더라도 대표님께서 연차를 지금 쓰지 말고 뭐 다음 주를 써라. 아니면 이번 달 말에 쓰라. 그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연차 시기 변경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는 쓰되 허락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연차는 가되 일정 자체를 조금 조절하자. 그거를 권리가 보장돼 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대표님께서 언제 바꾸느라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두 번째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입장이니까 당연한 거고, 두 번째 경우는 대표님 입장에서 야, 안 그래도 지금 매출이 떨어져가 힘든데 어차피 나는 당신들한테 연차 수당은 나중에 줄 거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없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뭐 영업부서, 다음 주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관리부서에서 가도록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떤 경영적인 이유로 사용을 하도록 독려를 하거나 촉진을 하거나 이런 제도가 다른 쪽에선 보장되는데 요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대표님하고 그 근로자 사이에 협의를 하시면 되죠. 협의.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협의를 했듯이 우리 이 연차도 하는 거에 대해서 근로자들도 입장에서도 뭐 회사가 살아남아야지 근로자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대표님도 설명만 제대로 하신다면 요 연차 휴가를 개개인적으로 근로자가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전 시간에 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 약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전 시간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근로자 자체가 감염이 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 근로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염이 되었다. 그랬을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요거는 무급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급 처리가.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 아니 나 이거 무급으로 하지 마시고 내 남았는 연차로 어떻게 보면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고, 근로자가 요 연차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아 그러면 당신이 격리되는 뭐 2주 동안에는 연차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후에 출근할 때 연차 신청서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요것도 추가적으로 연차와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사업장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가 알아야 할 노무. 자가격리는 유급휴가 대상일까?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은? 코로나19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는?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월드클래스 코리아